한국의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각각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당선됐습니다. 3차 현금 지원금이 현재까지 1억 5,600만 건에 3,720억 달러를 지급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모기지를 연체하고 있는 주택차압을 2022년까지 연방 차원에서 금지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부모를 잃은 아동들이 4만 3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차원에서 백신 여권을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혀 미국에서는 발급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한국의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각각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선을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라 이곳 버지니아의 한인들도 관심이 높았는데요. 워싱턴 지역 한인들은 정직하고 민심을 잘 읽는 시장이 돼 고국에서 반갑고 가슴 뿌듯한 소식이 많이 들려오면 좋겠다고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한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한국의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부산에서도 역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차의 민심을 확인해보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여당이 참패해 정권 심판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 버지니아 거주 한인들도 이번 선거가 11개월도 채 남지 않은 대선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맥클린에 거주하는 김기옥 씨는 재외교포로서 한국 정치에도 관심이 많은데 이제는 정치 싸움 대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달라 당부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사람들이 뽑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조금 여당에서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한 사람들이 좀 정신 차리고. 애난데일의 순두부 식당에서 만난 한인 여성도 이번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주택 문제를 해결해 고국의 동포들이 집 걱정에서 해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니까 별 다른 거는 특별히 모르겠고요. 주택 문제. 그게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네. 코암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옥 대표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정직하고 약속을 지키는 시장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망사항이라고 하면은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말고 국민하고 지킨 약속은 꼭 좀 지켜주십사 합니다.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저는 중도인데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들이 하도 엉망이라 정말 누가 됐든 간에 국민들을 위한 그런 정치를 좀 해주시고 좀 더 나은 화끈한 그런 시장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선거로 지난해 4.15 총선에서 180석을 몰아줬던 민심이 1년 만에 야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즉시 시작됩니다. 신임 시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약 1년 3개월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민 1인당 1,400달러씩의 3차 현금 지원금이 현재까지 4차에 걸쳐 1억 5,600만 건, 3,720억 달러를 지급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총액 4,220억 달러 가운데 앞으로 지급해야 할 3차 현금 지원금은 재향군인들과 최근 세금 보고자들 중 아직 받지 못한 일부에게 보낼 500억 달러 정도 남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법에 따라 미국민의 85%에게 1인당 1,400달러씩 제공되고 있는 3차 현금 지원이 4차에 걸친 지급으로 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IRS 국세청은 4월 7일 현재 1억 5,600만 건의 3,720억 달러를 미국민들에게 지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 가구 1억 6천만 가구에서 400만 가구, 총액 4,220억 달러에서는 500억 달러만 남겨둔 것으로 계산돼 3차 현금 지원금 지급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차례에 걸쳐 지급한 3차 현금 지원금 1억 5,600만 건의 3,720억 달러 중에서 85% 이상인 1억 3,300만 건, 3,180억 달러는 은행 계좌 입금이었으며 종이수표는 1,815만 장에 425억 달러,
EIP 캐시카드는 500만 개에 110억 달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IRS는 3월 17일에 1차, 3월 24일에 2차, 3월 31일에 3차, 4월 7일에 4차 지급해 한 달간 전체에서 90% 안팎을 지급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완료한 4차 지급에서는 2,500만 건으로 360억 달러를 보냈다고 IRS는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 대다수인 2,400만 건에 330억 달러는 계좌에 입금했으며 100만 장의 종이수표로 30억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4차 지급의 대부분을 차지한 수령자들은 소셜연금자 1,900만 건에 260억 달러를 받았고 극빈층 현금 보조인 SSI 수혜자 300만 건에 50억 달러를 마침내 입금받았습니다. 최근에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한 납세자들 중에서 소득이 감소했거나 새 자녀가 생긴 경우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수정치를 반영해 지급하기 시작한 플러스업 페이먼트 추가 지급도 100만 건에 20억 달러가 더 수표로 보내졌습니다. 세금 보고할 의무가 없으나 새 예금 계좌 정보를 제출하기 위해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100만 건에 30억 달러를 계좌 입금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모기지를 연체하고 있는 300만 가구 이상의 주택 차압을 2022년까지 연방 차원에서 금지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모기지를 연체하고 있는 주택들에 대한 포클로저, 즉 차압을 2022년까지 금지하는 규정을 확정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정부가 렌트비를 밀리고 있는 1,000만 세입자들에 대한 강제 퇴거를 6월 말까지 중지시킨 데 이어 모기지를 연체하고 있는 300만 주택 소유자들이 내 집을 빼앗기지 않도록 차압을 내년까지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모기지를 연체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폴클로저, 즉 차압을 2022년까지 금지시키는 새 규정의 1차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5월 10일까지 일반 시민들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수정 여부를 결정해 9월에는 발효시킬 방침입니다. 9월부터 발효 시행하려는 이유는 현재 주택모기지 월페이먼트를 나중으로 미루는 지불유예를 받고 있는 170만 가구의 연기 혜택이 9월이면 모두 종료돼 대규모 차압 위기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모기지 렌더 회사들은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3개월씩 1년 동안 매월 내는 모기지 상환금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부하지 못한 상환금은 맨 끝으로 미룰 수 있게 조치해주고 있습니다. 2월 현재 미 전역에서는 모기지 월 상환금을 밀리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300만 가구를 넘고 있으며 그중 210만 가구는 90일 이상 연체해 폴클로저, 차압 절차에 넘겨지는 대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170만 가구는 매달 내는 모기지 상환금을 지불 유예 받고 있습니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새 차압금지 규정이 9월에 발효 시행되면 모기지 연체 주택들에 대한 차압 절차를 단순히 금지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월 상환금을 낮추는 모디피케이션, 즉 모기지 조정을 유도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체되는 주택 모기지들에 대한 차압을 금지시키는 기간 중에 월 상환금을 낮추고 상환 기간은 40년 이내로 늘리는 조건에서 모기지 회사들이 정밀 심사 없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 모디피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습니다. 다만 소비자금융보호국의 새 차압 금지 규정은 실제로 살고 있는 거주 자택에만 적용되고 투자성 렌탈 주택에는 혜택을 주지 않게 됩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아이들도 곧 100% 대면 수업으로 돌아가는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힘든 아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로 부모를 잃어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른바 코로나 고아로 불리는 아동들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부모를 잃은 이른바 코로나 고아가 최대 4만 3천 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우울증 등 정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국의 어린이들은 부모의 사망이라는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자마 소아과 저널에 따르면 4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코로나19로 부모를 잃었는데 특히 흑인 아동의 경우 전체 미국 아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인데 반해 부모를 잃은 비율은 20%에 달해 흑인 아동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사망자 1명이 발생할 때마다
0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 중 0.078명이 부모를 잃는 것으로 전월은 밝히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부모와 사별하는 비율도 코로나19 유행 전 17.5%에서 20.2%로 늘어났습니다. 자마 소아과 전월은 또 2021년 2월 기준 0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 37,300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최소 1명의 부모를 잃었으며 그중 4분의 3은 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아과 저널의 공동 저자들은 코로나19로 부모와 사별한 어린이들이 받는 충격을 고려할 때 대폭적인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아과 학회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사별한 아동이 정신적인 고통을 극복하는 데 평균 7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와 사별한 아동은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주로 사별 후 2년 내에 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와 사별한 아동은 자살률에서도 유의미한 증가율을 보인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부모의 죽음으로 견디기 힘든 상실감을 맞고 있는 미국의 아동들이 하루빨리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보살핌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불개입 선언과 공화당 주지사들의 거부로 미국에서는 백신 여권이 발급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항공, 여행, 레저 등 업계에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로 백신 여권 발급을 요청해 왔으나 정치권에선 다수가 프라이버시 문제로 발급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자들이 1억 명을 넘으면서 거론돼온 백신 여권이 미국에서는 물 건너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여권에 대해 연방 차원에서는 어떠한 개입이나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의 젠 사키 대변인이 공표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이나 앞으로도 미국민들에게 신분증을 지참하고 다니도록 요구하는 시스템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특히 연방 차원에서는 백신 접종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단일한 접종 증명서를 얻도록 요구하는 의무 조항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의 불개입 선언에 앞서 공화당 출신 주지사들이 잇따라 백신 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행정명령으로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텍사스의 그렉 에버트 주지사와 플로리다의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행정명령까지 발동해 백신 여권과 같은 접종 증명서는 개인의 건강 정보로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발급과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주리, 미시시피 등 공화당 주지사들의 대부분은 백신 여권과 같은 백신 접종 증명서의 발급과 사용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6월에 발급할 것으로 발표한 유럽연합과는 달리 정부 차원에서 백신 여권을 발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부 차원의 백신 여권을 발급하지 않으면 지구촌 전체에서도 국제여행이 다시 활발해져도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여행 서류로 널리 사용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지구촌 여행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 백신 여권 사용이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는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6월부터 백신 여권을 발급해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해놓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공개한 백신 여권에는 백신 접종 증명서에 신상정보와 1차와 2차 접종일, 백신 종류 등을 담아 QR코드도 생성해 손쉽게 스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